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실시간 생방송을 하느라 어제 방송은 못했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 정말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엄청 꽉 찼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오마이뉴스 또래에 뭐 그런 사람들만 기사를 쓰고 다른 언론사는 다 죽었는지 기사가 없는데 다 뭐 비판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댓글이 재밌어요. 언론사들은 대놓고 정강훈 목사님이 뭐 막말을 했다 뭐 어쩌고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댓글들은요. 아 속이 시원하다. 맞는 말 했구만. 뭐 정말 누구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할 일을 했다. 이런 댓글이 더 많았고요. 물론 빨갱이들이 드루킹 같은 빨갱이들이 이제 드루킹 빨갱이는 아니죠. 어쨌든 그거 뭐라 그래요? 이 드루킹이 했던 게 그게 뭐죠? 댓글 조작이죠. 이 댓글 엄청 그 기계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는지 하나 같은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마는 킹크랩. 아, 요즘에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저도 이제는 뭐, 이제 쉬러 가야 되나 봐요. 이게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런 댓글들이 까뜩 올라왔는데, 분명한 민심은, 문재인 하야에 동참한다는 거죠. 연세대학교 앞에서도 뭐, 문재인을 지지하냐 물어봤더니 28%만 지지한다 그러고, 2%가 다 문재인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우리 여기 그 종로에다가 그 간판 하나 내다 걸고 문재인을 지지하십니까? 이거 이제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거 가서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 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봐요. 진짜 문재인 지지율이 얼마나? 제가 댓글로 본 저의 생각은 문재인 현재 지지율은 한 4% 정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말은 빨갱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빨갱이 별로 없죠. 이것들이 다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빨갱이가 된 것처럼 뻥을 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홍콩, 깨어있는 홍콩 시민들처럼 불고 일어날 때가 오지 않았나. 홍콩 대단해요. 700만 중에 150만 정도가 시위에 떨쳐나섰다는데 그래도 홍콩이 영국 식민지로 있으면서 엄청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공산당보다는 낫죠. 영국 식민지가 아마 중국 공산당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게 뭐 말이라고 합니까? 저는 일제 식민지가 김일성 그 쓰레기 같은 봉건 노예 왕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지금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는 이 주사파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을 어느 날 정말 쓸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또 정은환 기자님 모시고 김정은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히스토리가 지금 아주 발작을 한다는데 재밌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편지인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아주 쓰리게 한 그런 편지인지 알 수가 없죠. 모시겠습니다. 정은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이가 네. 히스테리가 지금 드디어 발작하기 시작했다는데 얘가 이러다가 핵 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히스테리가 발작해가지고. 저로서는 뭘 한다는 걸 알리는 게 아마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자기가 일을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능력을 뭔가 발휘한, 내가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런 걸 표현한다는 게 좀 어설픈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자강도 현지 시찰 때도 또 뭐 그 배우 미철리길 학생소년궁전이라는 데 가서 떴다고 왔는데 요새 진짜 문화예술계가 주로 다 보면 문화예술계가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공인은 요정이 담당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요정이 그럼 뭐 그동안 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뭐 이 6월 3일에
김정은이 대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 이걸 보고 또 뭐 발작을 예, 했다지만. 예. 발작을 했다. 예, 그리고 또 그 엄청 히스테리를 부렸나 보요 네, 예, 그랬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인 거예요? 좀 얘기 좀 그래서 해주세요. 간단히 딱 말하면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니들 날 무시하냐? 아니 이런 새로운 막 소리를 킥킥 지른 거예요? 그 엄청 열을 냈는데 예. 막 그 말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왜 나에 대한 칭찬은 이렇게 적냐? 애잖아. 애. 걔 내가 맨날 예. 얘기하잖아. 걔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네. 예. 걔 자기에 대한 칭찬을 안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병신. 그리고 또 이 6월 9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뭐 세돌시 되는 날입니다. 6월 9일이? 예. 그래서 뭐 그날에 또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를 냈는데 아니 거기에서 또 이 대집단 체조 비판과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김정은이 왜 비판했는지 뭐 그런 내용의 강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또 7월 21일이 지방대의원 선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네, 또 뭐 잠깐만요. 들썩거리고 최세연님께서 아, 2,000원 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농촌동원 규제를 또 엄청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농촌동원은 길바닥 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가면서 그저 오전 해를 다 보내고 오면서 오전 해를 다 보낸다.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다니네. 네, 걸어다니니까. 아,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규제를 엄청 강화했다. 예, 아.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김정은이 6월 3일에 이 대집단 체조와 이게 자꾸 대집단 체조라고 하는데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입니다. 예,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인민의 나라입니다. 예. 이 공연을 보고 뭐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창작성원들을 불러놓고 비판을 늘어놓았는데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공연이 너무 밋밋하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 뭐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존 공연하고 비교해 보면 그저 조금 내용이나 형식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딱 그렇게 뭔가 짚을 게 없었다 이런 비판인데. 예. 그래요? 잠깐만요. 저 김무명님께서 후지모토 아들 김정은 영국 기자가 이거를 뭐 했다 그러는데 감독님 한번 좀 찾아보시죠. 예, 영국 기자까지? 진짜? 예. 이거 뭔 일이야? 아니, 김무명님께서 그 기사 좀, 아시면 좀 올려주시고, 우리는 그거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예. 이거 새로운데요? 예. 후지모토의 아들 그 엄정래하고 북한에서 낳은 자식 그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남매간인데, 걔네 이름도 또 참 개상해요. 뭐야? 하나는 김정웅이고요. 진짜? 예, 하나는 김정희 이렇게 됐습니다. 엄정녀 아들이? 예, 그러니까 후지모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 후지모토가 왜? 후지모토 뭐가 돼야 되는데 왜 김씨를 써? 아마 북한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후지모토를. 그래서 보면 뭐 정철, 정은, 그다음에 뭐 정웅, 정희 뭐 한 형제들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 참 재미있기도 한데, 네. 그 이야기는 좀 있다고. 김문명님, 후지모토 아들 김정은 영국 기자 명명. 이거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찾지는 못해가지고. 네.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나 파이필드는 영국 기자가 아니고 미국 기자인데요. 예. 영 트럼프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농촌동원 어떻게? 농촌동원 아니고 이 대집단 체조와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포인트가 없었다. 이거에 김정은이 비판한 거고요. 그리고 이 지난 5일에 이 고려 투어를 비롯해서 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10일부터 이 대집단 체조 공연이 중단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0일 그래. 식량난 때문에 중단됐다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뭐 식량난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참여 성원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 이런 게 문제돼서 중단됐다.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또 뭐 이 여행사들이 내놓은 건 김정은이 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노를 표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 집단 체조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중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하. 북한 소식통들은 실제 공연이 중단되지 않았다. 그 공연이 중단된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중단된 거 했더니, 아니고? 예. 네. 애초 이 6월 달부터 그 8월 달까지 진행되는 공연은 이게 예. 이 한 주일에 2번씩만 잡혀 있다고 합니다. 한 주일에 2번씩. 그러다가 9월 달 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10월 10일까지 이 한 주에 5일 동안씩 공연을 하고 이렇게 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공연을 중단하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론 김정은이 비판한 그런 데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빼거나 조정할 수 있다. 그래 아마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김정은이 비판을 했으니까 그 비판한 걸 한꺼번에 고치지는 못합니다. 또 그 비판한 내용 점에 맞춰서 뭐 전반적인 공연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예. 이게 엄청 힘든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 북한의 이 명승지 관리 총국, 그다음에 고려 여행사 이런 이런 데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이 7월 달까지 다 받았다고 합니다. 7월 달까지 이 공연 관람료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 먼저 다 예약 주문을 받아서 공연을 하기로 됐는데 돈을 다 받아놓고 이제 공연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하. 예. 그렇다면 북한 이 외국인들이 지금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게 그 집단 체조를 보러 가겠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또 미리 돈을 다 받아놨는데 그게 중단되면 공연이 중단되면 이 공연료를 받아놨던 것도 다 이렇게 환불해줘야 되고. 그게 네. 공연료가 엄청 비쌌어요. 예. VIP석에 900만. 예. 160달러 뭐. 아니 그 900불이 900불. 900불. 9,000불. 예. 그렇게 여하튼 여기 9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거의 1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0만 원? 예. 그러니까 100만 90만 원. 예. 9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900불이지 900불. 예. 엄청 비싼 돈이죠. 그게 900불. 한국에서도 진짜 대단히 비싼 공연인데 예. 그런데 그 돈을 다 미리 받아놨는데 어떻게 중단을 하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공연을 중단하기 어렵다. 예. 그래 이 소식통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이 공연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7월 달까지 공연료를 미리 받았으니까 이 전승기념일이라고 하죠. 북한의 이 정전기념일 7월 27일을 북한은 전승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 7월 27일까지 공연을 계속 진행한다. 일부 다 받았으니까 예. 안 할 수는 없고. 예, 일부 그 김정은이 지적한 그런 장면들을 빼놓고 공연을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7월 27일 이후부터 공연을 중단한다. 그래서 7월 27일. 예, 공연을 중단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작 작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8월 15일에 완전히 새롭게 개작된 작품을 선보인다. 네. 이게 지금 북한 소식통들이 소식통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개작한 그 대집단 체제에는 핵 날라가고 뭐 이런 거를 지금 넣는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뭐 김정은을 엄청 예. 그러니까 예. 개작을 한다는 게 7월 27일부터 8월 15일이라고 하면 그저 한 보름입니다. 이 보름 동안 네. 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또 날씨가 자그마치 무더울 때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부터 그 대학생들까지 그다음에 공연에 참가하는 예술성원들 이 사람들 엄청 이제 고생할 게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숙식을 해결하는 게 보면 이 5월 1일 경기장, 이 능다 경기장에서 지금 이거 집단 체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방예술대학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대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숙식을 하는 게 5월 1일 경기장 옆에 국제체육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평양국제체육학교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 보통강을 넘어가면 맞은편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5월 1일 경기장. 또 보통강 경기 아니라 대동강 그 가운데 있죠. 네. 그 능라도 유명한 능라도 섬에.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체육관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방에서 온 애들 다 그저 칸막이도 없는 데서 숙식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잠을 자는 것도 엄청 불편하고 아침에 특히 이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런 게 엄청 어렵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공연을 중단하는 건 아니다. 이제 앞으로 7월 27일 이후부터 완전히 중단했다가 아하. 8월 1일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공연을 선보일 거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대집단 체조와 관련해서 이 노동신문이 이 김정은이 공연을 보았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6월 4일에. 네. 그러면서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창조 성원들을 불러서 김정은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릇된 창작 기품과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장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판했는지 이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정은 자기 걸 안 넣었다고. 네,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6월 9일 날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세돌시되는 날이어서 이 간부들을 몽땅 불러서 기념강연회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이 기념강연회가 진행되기 전에 이 6월 3일 날에 김정은이 왜 화를 냈냐? 거기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보면은 이날 강연에서 말한 게 대집단 체조에서 김정은이 대집단 체조를 보면서 고리타분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강연에서 말하는 게 이러한 분위기는 단지 대집단 체조 창작 성원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수주의, 형식주의, 무책임한 자리지킴 행위에서 비롯됐다. 예, 이렇게 강연회에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소식통들은 이 무책임한 자리지킴 행위 이렇게 김정은이 비판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누구인가는 이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누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번 대집단 체조를 놓고 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집단 체조만 보일 뿐 예술공연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가감한 혁신과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인해존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집단 체조 지금 이게 10만 명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이 10만 명의 인원을 확 줄이면서 공연을 좀 슬림하게 하면서도 영양가 있어라. 그러니까 집단 체조만 보인다. 예술 공연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좀 예술 공연을 많이 넣으면서 인원을 많이 줄여라. 그러니까 좀 집단 체조는 원래 그냥 10만이잖아요. 예. 원래부터 10만. 예.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의 아이들이 동원되려면 평양시내 학교 아이들이 거의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래 지방예술대학이랑 다 불러간 그러니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보다 애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방 대학생들, 예술학교 학생들 몽땅 불러들였는데 이번에 뭐 예술 공연을 확 누리고 인원을 줄여라 했으니까 아마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겠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생하는 애들 좀 많이 되돌려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이거 있습니다. 이 6월 9일에 이날 강연회에서 말한 게 이 김정은이 수령의 위대성을 신격화하지 말라. 이날 공연에서 또 이렇게 그걸 보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 3월 9일에 진행된 그 초국당 그 선전 일꾼 행에서 수령도 이제 사람이다. 예, 뭐 신격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 이게 예, 저희들이 이 공연을 못 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이 말하는 게 과거 김정은의 우상화하고 관련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쪽잠의 제기밥을 먹으면서 이 제기밥이란 게 주먹밥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걸었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몹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야, 누가 들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쪽잠에 제기밥을 먹으면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아니, 주먹밥 먹었는데 그 배가 뚱뚱하게 나올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도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좀 빼라. 그리고 또 뭐, 김정은을 가장 격분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이 인민군에 대한 거,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게 전혀 없었다.
우리가 핵도 보유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런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냐? 아, 예,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내용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했는데 이건 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위대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번 네. 집단 체조 공연이 그 김일성, 김정일의 과거 업적들을 많이 이렇게 우상화하면서 네. 아무래도 김정은에 대한 부분이 작게 마련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올라서 김정은이 엄청 격분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수령을 신격화하지 말아라 뭐 그리고 뭐 인사인해를 이루었다 뭐 이런 인해 존술에서 탈패라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다 함축해 보면 그거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칭찬이 왜 없었냐 이 개자식들아. 이번 집단체조는 네 나를 위한 집단체조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나에 대한 칭찬이 기본을 이뤄야 되지 않냐. 근데 나에 대한 칭찬은 어느 구석에 조금 뭐 한두 장면 나오고 딱 기존의 수령들에 대한 칭찬이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냐. 지금 그것 때문에 노발대발 했다는 거죠. 역시 아이니까. 예. 아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뭐 이 소식통들은 아마 이 김정은이 뭐 이 수산업도 무슨 많이 돌봤고 무슨 수산혁명도 일으켰고 그다음에 또 이 뭐 핵과 미사일도 이렇게 보유하게 만들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다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세계적인 정치가라고 엄청 올려받쳤더만. 근데 김정은이가 작년도 6.12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뭐 세계 여러 나라 지금 그 지도자들이 다 김정은에게 세계적인 정치가라고 엄청 칭찬을 했는데 그 세계적인 그 김정은을 칭찬한 나라가 뭐 주로 네팔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파키스탄 뭐 이런 캄보디아 뭐 이런데 나라들만 다 칭찬을 했더만. 아, 그러니까 뭐 이번에 또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아주 핫한 편지 받았다, 아름다운 편지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핵과 미사일이 다음번 집단 체조 공연에 등장하겠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 3차 회담 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를 집단 체조에 넣게 되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볼튼 보좌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차 회담이 재개되려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고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좋은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뭐 결정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든 안 하든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준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가서, 그죠? 넘어갔고, 지금 미 상원, 하원까지도 다 합해서 몇 명만 빼놓고는 지금 미국 전체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올빠진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엄청 지금 구걸하러 다니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뭐 미 상원 뭐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미 상원 의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그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그 돈은 반드시 김정은의 허화 사치 생활과 핵 개발에 전용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국제적인 상식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개성공단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되지. 그건 왜 그렇게 하고 댕겨요? 난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된다 어쩐다 하는 거 실제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지 누군가 뒤에서 자꾸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저기 잠깐만요. 한 분이 후지모토 유언비어를 우리가 유포했다 그러는데
유언비어라는 게 뭡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유언비어입니까? 아니면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게 유언비어입니까? 저희들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범상치 않아서 이것에 대한 그 국제사회에 관심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가짜다 어쩌다 뭐 신뢰 안 하면 할 수 없죠. 신뢰 안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니 우리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딱 맞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부터 그 거짓말한 거를 찾아내시죠. 지금 KBS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근거 없는 말이 유언비어죠. 우리는 근거가 있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 김정일의 요리사 그 책을 보세요. 예? 그 책을 보고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이 상식적으로 그게 합당하냐 이거를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 측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증언이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DNA 검사하면 되지. 우리가 후지모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후지모토 아들이라는 이런 네. 의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수군거리고 있고 여기에 컴플렉스를 느낀 김정은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꾸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 비판에 너무 민감한 건 아니고요. 비판을 하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물타기를 양비론을 펼치면서 저희 그 이해란 TV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요새 급격히 많아졌어요. 급격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또 처음 들어오셨는데 뭣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진짜 이해란 TV가 가짜 뉴스만 하고 유언비어만 퍼뜨리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실까봐 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말 우리가 터뜨린 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후지모토 네. 북한이 후지모토를 마치도 후지모토는 자기가 우연히 일본에서 그저 스시 요리사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부터 발탁돼 데려갔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원래부터 후지모토하고 고영이는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원래부터? 1973년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문 기자님 너무 화났어.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내가 뭐라 안 그랬잖아. 8월달 1973년 8월달부터 이 만수대 예술단이 한 달 동안 공연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연 중에서 9일 동안 오사카에 머물렀습니다. 후지모토가 원래 오사카 출신이니까? 근데 오사카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지모토는 이 1970년 오사카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그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릴 거다 해서 다른 데 있다가 그것에 오사카를 가서 그때 그 스시집에서 요리사를 했고 그때 그 스시집이 아주 이름이 났고 그러다가 1973년 오사카에 온 이 만수대 예술단 고영이네가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아주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겠네. 그 재회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처음으로 후지모토를 만났죠. 그리고 고영이는 그 70년대 후반부터 김정은하고 가까워지면서 일본에 몰래 자주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오사카에 갔고 만났다는 거죠. 진짜 이런 말 안 하는 건데 내 오늘 또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자꾸 비밀이 탈로가요. 이제부터 하나도 그런 비밀을 말하지 마요. 아셨죠? 진짜. 아니 우리 자꾸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거는 얘기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뭘 주는 게 있습니까?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단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같이 사는 놈이 백두혈통이라고 지금 저렇게 깝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저 자식의 그 DNA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진짜
합당한 백혈통인지 예, 그 북한 주민들의 의심대로 혹시라도 흐지모토 켄치의 그 아들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예, 뭐 자유 그 국가의 뭐 지도자처럼 뭐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거로 선출이 됐거나 이러면 우리가 말 안 하죠. 그럼 뭐 일본 씨든 무슨 씨든 상관없이 어쨌든 능력으로 뭐 된 거니까 네.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뭐예요? 이 자식은 오로지 혈통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뭐 언제 검증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선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새끼는 그냥 이 새끼는 그냥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조차도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밝혀내야 되지. 그런 거 안 할 바에는 이해란 팀이 뭐하러 합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네. 이해란 팀이 하는 거죠. 예? 예, 최근에도 김정은 위인맞이 한행단 이런 애들 김정은 위인 무슨 연구에 이런 걸 조직했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거 과거 김정일도 기관총으로 사람을 사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쵸. 박격포로 사상하려 한 적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 죽은 간부들 얘의 가장 큰 취미가 사람을 기관총으로 쏴놓고 그 시신을 탱크로 그냥 깔아뭉개는 게 얘의 특기입니다. 근데 그 향민교회를 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제대로 살아있다면 향민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정말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김일성 김씨 일가의 그 우상화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사람이에요. 예? 그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 맞아요? 그런 데를 가서 여러분들이 싸워야지 무슨 만만한 이해란 TV가 만만해 보입니까?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가짜뉴스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허튼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인지 뭔지 하는 그런 자식들한테 가서 이 새끼들아, 야, 너 이게 정신 빠졌냐, 야. 그 교회 목사한테 가서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예? 그 목사가 그게 제대로 된 목사면 그따 걸 할 수 있어요. 교회의 그 10계명의 제1조가 뭡니까? 10계명 제1조가. 예? 하나님의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해요? 이게 교회입니까? 쓰레기 집단이지, 그게. 예?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나도 모릅니다. 정확한지는 모른다. 나 이미 말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른다. 그런데 과거 김정일은 잔인하게 죽이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실제 자기는 죽이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죽이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시만 했죠. 그런데 북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죽이는 현장을 계속 현장에 나가서 구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쏘은 그걸 탱크로 짓밟는 걸 구경으로 재미거리를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감히 위인? 이건 인간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다 위인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도를 넘어도 진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세상에 위인이 다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이 사람을 요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칼제비 아들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리를 그런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